여러분 잘 지내시고 계시죠? 오늘 그 9번째 시위를 하고 왔는데 정말 추웠거든요. 막 진짜 제가 조금만 더 가벼웠으면 아마 몸이 날아갈 뻔했는데요. 막 제가 들고 있던 패키지 진짜 날아갈 정도로 진짜 꽉 잡지 않으면 날아갈 정도로 추웠어요. 근데 오늘은 2시간을 채우려고 각오하고 두껍게 입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너무 어지럽고 너무 추워가지고 일단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1시간 정도 못 채우고 이렇게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나 해서 이제 시장 선거에 나오는 분들을 이제 계속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정말 이제는 뭐 환경부 장관 내정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분까지도 가덕도 신공항 뭐 추진을 또 광고하시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잠깐 보다가 말았는데, 정말 서울도 그렇지만 부산에 지금 시장 선거가 너무너무 걱정입니다.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선거철만 되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용 그냥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부산 시민들은 영분도 모른 채 뭐 그 자세히 뭐 알아볼 이렇게 그러니까 여유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정말 이제 한 18년 정도 그 얘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너무 지겹습니다, 진짜. 저는 한 1년, 그러니까 한국에 온 지 작년이니까 좀 2년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지겨운데 18년 동안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겨웠을까요? 물론 뭐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신 분들은 뭐 별로 신경을 안 쓰셨겠지만, 그래도 조금 정치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속상할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정말. 그리고 이게 저도 이제 미국에서 버니 샌더스 선거 캠페인에서 봉사를 했지만, 그때 이제 미국의 선거를 지켜본 결과 환경 문제가 굉장히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자기 정책을 밝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우리나라는 시장 선거가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큰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중요함도 얘기를 안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독특한 그런 주입식 교육,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는 정치인이 없어요. 또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후보자들이 토론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 부산이 전국적으로 빈부격차가 1위라고 하는데, 이런 빈부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재분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사회복지를 어떻게 늘려가고 사회안전망을 늘려가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공론화되지 않고 있고, 그 인터뷰에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로지 뭐를 하나 더 건설하겠다, 진짜 무슨 건설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이거가 그냥 선거운동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정말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서는 제약회사가 이제 그 정치를 망치는 최고 주범 중에 가장 큰 주범이라면, 한국은 어떤 분이 제 건설회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건설을 따내고 건설을 추진하면 거기에서 뭐 또 몇 퍼센트 이렇게 리베이트를 받는 그런 검은 돈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믿고 싶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그 검은 뇌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건설만 몇 개 더 추진하면
부산이나 대한민국이 더 함께 잘 살아지는가, 우리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잘 느끼셨을 거예요. 정말 몇 개 더 뭐 회사 들여오고 몇 개 더 뭐 건설한다고 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의 삶이 나아진다는 건 정말 수박 겉핥기 같은 그런 생각이고요. 정말 그 사회의 근본적인 그 부조리,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진지하게 생각해서 그걸 소리 높여 외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진정한 정치인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한국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치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지금 시장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서울도 마찬가지, 부산도 마찬가지. 물론 대다수의 시민들이 좀 정치에 관심을 많이 안 보이는 듯하게 보여서 이렇게 정치인이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드물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욕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무관심하고 시민으로서의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않는, 주인의식이 없는 그런 시민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런데 그 시민들이 그런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정치인들이 그런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서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건지, 제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첫 번째 경우라 할지라도 정치인이 조금 리드해서 시민들에게 과연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오히려 선각자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리더십 있는 역할을 좀 해줄 만큼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시민들 눈치를 보든지 아니면 그냥 안전하게 그냥 해오던 방식으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냥 계속 끌고 간다면, 정말 용기 있고 과감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또 그런 걸 공론화하는 정치인이 없다면 우리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이 우리나라의 그 끔찍한 정도의 전 세계 1위의 그 빈부격차, 불평등은요, 소득 불평등, 뭐 자산 불평등, 이런 지나친 불평등은 오히려 경제 성장을 막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의 잠재력, 정말 성공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갖추어 줬을 때 사람들은 더 통 크게 자기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고, 창업에 뛰어들 수 있고, 또 과감하게 직업을 바꿀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고, 더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자영업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그런 과잉 그런 시장이 좀 나아질 텐데, 전혀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그 해결되고 있지 않으니까 날이 갈수록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 그런 그 사태에 지금 처해 있는데, 이 두 거대 양당이 너무 권력 잡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정말 일을 제대로 하는 정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기기 위한 정당으로 전락을 해버린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이 거대 양당 이외에 그래도 조금 이름이 있는 소수 정당들은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목소리가 전달이 되지도 않고, 또 뭐 몇몇 분들은 또 좀 너무 이렇게 좀 대중성이 없는 그런 정당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이 대중적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정당이 필요한 건 확실한데, 왜 이렇게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비슷한 몇 분이 계시긴 하지만 정말 좀 조직으로 제대로 커가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고민입니다.
일단 제가 기존에 그 정당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정치를 배워봐라 하시는 또 추천해 주시는 분도 계셨는데, 저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정당 내에서 민주적이지 않다면 그 정당에 제가 들어가서 얼마나 그 정당을 바꿀 수 있을지도 좀 회의적이고, 어, 그 과정도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 정말 여러 가지로 고민입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그 후보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제 될 텐데, 과연 그 누가 부산의 시장, 서울시장이 된다고 해도 그렇게 혁신적인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굉장히 사실은 걱정이 되고, 정말 정치를 잘해야 우리나라가 헬조선이 아닌 정말 행복한 나라로 조금씩 발전할 텐데, 그런 정치를 너무 우리 시민들은 좀 외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로 뛰어드는 소수의 이런 분들은 또 너무 자기 당의 안에서 또 옳은 소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또 권위적인 문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아주 그 양심적이고 좀 열심히 하려는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다 가로막히고 있지 않나. 그리고 역대 그 국회의원들도 4년마다 계속 갈린대요. 거의 뭐 어떤 국회 20대에서 21대, 뭐 19대에서 20대 이럴 때마다 뭐 어떨 때는 40% 이상이 국회의원들이 계속 갈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회의원들도 뭐 중간에 본인이 포기할 수도 있고, 또 뭐 계속 그냥 물갈이, 어떻게 뭐 선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물갈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화가 없다는 건 근본적인 제도나 근본적인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닐까. 그 정치인 개개인의 문제점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그런 제도적인 개혁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선거 제도나 이제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뭐 자격 요건이라든지 공탁금, 뭐 기탁금 제도 이런 거라든지, 선거에 나갈 수 있는 문턱을 좀 젊은이들이나 또 정치 신인들이 좀 쉽게 나갈 수 있게끔 문턱을 낮추고, 저같이 좀 정치를 하고 싶은 열망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생계 걱정 없이 정치를 마음껏 열정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이렇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한국엔 정말 이 정치인이 되려면 자기 생계를, 아주 부자가 아닌 이상 자기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정치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여간 정말 멘탈이 강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당이 다당제도 잘 돼 있지만은 정당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월급이나 이렇게 생계 걱정 없이 정치에 마음껏 자기가 이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생계를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정말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은 풀타임으로 정치에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자리들도 많고. 근데 우리나라들은 정치 자체가 워낙 열악하니까 정당에서 상근직을 해야 월급을 받고, 그 상근직 하는 사람도 굉장히, 뭐 부산이 제2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뭐 큰 정당들도 뭐 3명, 뭐 이제 지금 현재 여당은 좀 많아 보이긴 하던데요. 뭐 제2야당도 이제 3명이 상근직이고, 정의당도 2명인가요? 그리고 뭐 녹색당은 1명도 아니고 이렇게 그것도 반상근 해가지고 있고, 뭐 노동당도 1명, 뭐 진보당은 좀 몇 명이 있던데 그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다 상근자로 월급을 받는 건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이런 뭐 여성의 당도 있고 뭐 여러 당이 있지만은 다 좀 이렇게 굉장히 재정 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일단 생계를 꾸려가면서 정치적인 열망을 함께 이렇게 쌓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일단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새벽이나 밤에 이렇게 영어를 가리키면서 이제 낮에 제가 시위도 하고 뭐 이렇게 포럼 환경단체 이벤트가 있으면 찾아가고 포럼도 뭐 초청되면 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제 나름대로 막 통화도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도 쌓으려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연락도 하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를 저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도 드물잖아요. 왜냐면 또 그런 저같이 이렇게 가르치는 이렇게 집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사람도 많지는 않으니까 일반 직장을 다녀서 생계를 꾸리면서 정치 활동을 한다는 거는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으로 열정이 있는 분도 아직 소수인데 그 소수마저도 정치 활동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그런 생계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돈이 아주 많아서 생계 걱정 없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또 보면은 뭐 그 중에서도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사실은 또 뭐 아니신 분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은 운이 좋지만은 또 사실은 어려운 삶을 살아봐야 우리 시민들의 어려운 거를 안다고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시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가를 잘 몸소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감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정말 삶의 어려움도 알고 가난도 알고 좀 실패도 해보고 이런 그냥 일반 서민들이 정치인이 돼야 정말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한국에서는 또 뭐 어떤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 특정 출신들이 거의 다 정치를 한다라는 또 잘못된 선입견,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되지 못하는 큰 장애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 혼자서 방송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이 비슷하고 행동력이 있는 분들이랑 많이 논의하면서 아이디어도 내고 어떻게 하면은 또 이런 네트워크를 이제 확장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정당으로 만들어서 이제 2022년도 6월 1일에 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이제 또 그 해에 또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수많은 시민들이 거대 양당에 좀 실증을 느끼고 실망을 했을 때 이때가 정말 기회인데 이 지금 하루하루가 저는 좀 애가 타는데 여러분들 중에 좀 나설 수 있는 분들은 댓글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건전한 생각을 가진 책임감 있는 시민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그 스웨덴에서 30년 넘게 정치학 교수를 하고 계신 최연혁 교수님이 이제 말한 영상을 제가 제 채널에 올려놨는데요. 누가 정치를 하느냐? 그거는 일반적인 진짜 평범한 시민들 대신에 책임감이 있는 시민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이제 그 교수님은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 정치 활동에 또 꼭 정치인이 되지 않더라도 정치나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또 임할 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때 그때 우리나라는 정말 그 훌륭한 이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헬조선을 누가 만들었냐 했을 때 내가 아닌 누군가가 만들었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만든 게 아닌가라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과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미래는 우리가 또 우리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 헬조선이 아닌 정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할 분 있으시면 꼭 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9분인가요? 이제 숫자도 이제 좀 있으면 헷갈릴 것 같은데
1인 시위를 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떨면서 하고 있으면 더 많은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줄 줄 알았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병들어서 정말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됐고, 그냥, 진짜 이거 말로 표현하려면 굉장히 긴데, 어, 정말 자기 인생밖에 생각하지 못할 만큼 좀 너무 사회 안전망이 안 갖춰져 있어서 불안해서 그런 건지 좀 항상 그런 패닉 상태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본인 인생조차도 너무 버겁고 좀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정하고 그래서 그런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지 어떤 상대방의 고통이라든지 저 사람이 왜 저런 1인 시위를 할까? 무슨 사연이 있을까? 저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온 1인 시위 하시는 분들에게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주 가끔 좀 정말 신사 같은 분들이 저한테 말을 걸어주시면 너무너무 반가운데요. 그건 아주 가끔이고 대부분의 사람들 또 시청 공무원들은 정말 눈길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냥 휑하게 가버리시는데 정말 정말 이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저는 하루하루 1인 시위를 하면서 너무너무 절감합니다. 진짜 이 주입식 교육도 문제인 것 같고 이렇게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만든 제어되지 않은 그냥 완전히 그냥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놓은 그런 자본주의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고 인생을 즐기는 것보다는 그냥 정말 힘겹게 버텨나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우리나라의 불행지수가 왜 이렇게 높은지,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은지, 출산율이 왜 이렇게 낮은지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절실히 절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1인 시위를 4월 7일까지 계속 할 텐데요. 시장 선거까지. 아마 진짜 책 한 권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1인 시위 하면서 이렇게 철저한 어떤 이탈리안 그 학자가 말했다고 하죠. 우리나라를 4년 동안 살면서 객관적으로 느낀 게 일상의 사막화, 또 완전히 극단적인 개인주의, 그리고 초스피드, 그러니까 초스피드적인 그런 삶. 그러니까 아무런 여유와 행복과 낙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제가 너무너무 공감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느끼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정말 시위하는 사람들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정말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헬조선이 되었는지 너무너무 정말 이해가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미국에 살다가 그냥 무작정 반가운 마음에 작년에 왔을 때는 우리나라의 이런 문제점들을 절실히 느끼지는 못했는데요. 가면 갈수록 정말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넋두리는 이제 그만하고요. 여러분도 이런 얘기 듣기 좋은 건 아니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이제는 진짜 이 사회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또 이런 좋은 또 이런 열정을 갖고 있는 분들은 꼭 좀 소개를 해 주시고요. 댓글로 저와 소통을 하면 제가 이제 댓글에 제 카톡 아이디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뭔가 좀 행동으로 나서고 싶으신 많은 분들, 나이 상관없고 직업 상관없고 누구나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좋은 밤 되세요.